길게만 느껴지던 월, 화, 수가 지나고 이제 주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목요일 저녁, 매주 여러분께 동화를 들려드리는 동화우리의 진행자 이혜민입니다. 방송을 시작하는 시간에도 밖이 어두컴컴하네요. 겨울이 되면 낮의 길이가 짧아져서 마치 하루도 짧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겨울에는 잠깐 낮잠 자고 일어나도 일찍 밖이 깜깜해져서 식겁할 때가 있어요. 아직 할 일이 산더미인데 내가 얼마나 잔 거지 싶어 시계를 확인하면 아직 저녁임에 안심하며 졸린 마음 쓸어내립니다. 반대로 아침에는 밖이 어두워서 안심하고 더 잤다가 늦게 일어나는 일이 늘어나고 있지만요. 해가 점점 빨리 질수록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매년 다이어리를 사면 그 맨 앞장에 올해의 목표를 적어놔요. 저번 주에 한번 올해의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체크해보려고 펜을 들었었는데 금방 도로 내려놨습니다. 체크할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다이어리를 넘기며 지금까지 써놓았던 것들을 읽어봤습니다. 학교와 기숙사를 반복하는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다이어리에 1년 동안 제가 한 일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 모습이 뿌듯했어요. 저번 학기 산더미 같은 과제를 무사히 마친 제가 대견하기도 했고요. 다이어리를 다 읽고 다시 맨 앞쪽의 목표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목표에는 써두지 않았지만 제가 지난 1년 동안 달성한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다이어리 맨 뒤 페이지를 펼쳐 그렇게 제가 올 한 해 해낸 것들, 잘했다고 생각한 것들을 적으니 한 페이지 정도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내가 올 해를 그냥 보내진 않았구나. 계속 무언가를 해내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실망하기보다는 그 목표를 위해 달려오면서 자신이 해낸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올 한 해 열심히 보냈으니까요. 그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내년도 잘 지내보자고 스스로 도닥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올해 목표 중 하나는 방송사고 없이 무사히 방송 내보내기인데요. 이 목표만은 그래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오늘 또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동화는 겨울이라는 계절과 잘 어울리는 동화입니다. 어떤 동화일지 노래 들으면서 기대해주세요. 동화와 동화되는 동화우리. 발길이 닿는 곳 하나하나 피어나 어느새 환해진 그곳에 넘어설 무엇도 뒤처지는 걱정도 어느새 멀어진 그곳에 난 그런 꿈을
아이유 김연아의 얼음꽃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동화는 영화 겨울왕국의 모티브 동화인데요. 바로 눈의 여왕입니다. 먼 옛날, 무엇이든 실제보다 더욱 흉측하게 보이는 거울을 가진 악마, 트롤이 천사들을 놀리기 위해 거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트롤은 들고 있던 거울을 놓치고 그 거울은 수억 개의 조각들로 부서져 눈과 함께 인간 세상에 뿌려집니다. 뿌려진 조각은 사람들의 심장과 눈에 박히고 조각이 박힌 사람들은 차갑게 변하며 무엇이든 나쁘게 보게 돼요.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살던 소년 카이의 심장과 눈에도 거울 조각이 박혀버리고 맙니다. 이후 카이는 자신의 할머니와 소꿉친구였던 게르다에게 못되게 굴며 점점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던 어느 겨울, 카이가 눈 덮인 광장에서 썰매를 타고 노는데 눈의 여왕이 눈마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여왕은 카이에게 2번의 입맞춤을 해 카이가 추위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가족과 친구에 대한 기억을 잊게 만들어요. 그리곤 카이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 얼음 조각으로 된 퍼즐을 맞추도록 시킵니다. 완성하면 그를 풀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카이가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카이가 썰매를 타다 강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게르다는 카이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를 찾아 모험을 떠납니다. 강을 지나 노파와 까마귀 등을 만나며 카이에 대한 단서를 찾아가던 게르다는 결국 눈의 여왕의 궁전에 도착합니다. 카이는 얼어붙은 연못 위에서 혼자 얼음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 카이를 본 게르다는 무척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카이의 심장에 박혀버린 거울 조각을 녹입니다. 그러자 카이도 따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눈물은 카이의 눈에 박혀있던 거울 조각을 빼내죠. 카이가 다시 돌아오자 게르다와 카이는 함께 기뻐하며 연못 위에서 춤을 추었고 춤을 추는 동안 얼음 조각 퍼즐이 함께 미끄러지며 완성됩니다. 눈의 여왕은 약속대로 카이를 풀어주고 둘은 집으로 돌아와 조금 성장한 채로 여름을 맞이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 그 이름은 유명하지만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동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맞아, 이런 내용이었지? 라며 기억을 더듬어갔습니다. 눈의 여왕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모티브가 된 동화이기도 하죠. 그 때문에 이야기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진 주인공과 그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또 다른 주인공. 주인공에게 걸린 마법을 푸는 것이 눈물이라는 점 등이 말이죠. 곧 있으면 겨울왕국 2도 개봉한다고 하니 그 전에 이 동화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또 여러분을 동화 속 세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를 보면 눈의 여왕은 이야기 초반부와 후반부에 잠깐 등장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동화의 제목은 눈의 여왕이죠. 이야기 속 비중을 생각한다면 게르다와 카이 또는 게르다의 모험이 자연스러울 텐데 왜 눈의 여왕을 제목으로 꼽았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반적인 제목에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나 땡땡의 모험 같은 제목을 가진 동화는 지겨울 정도로 많으니까요. 이야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심을 끌만한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닐까 싶었죠. 그러다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들의 제목을 쫙 찾아봤습니다.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빨간 구두, 눈의 여왕 등등. 안데르센의 동화 중 유명한 작품들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찾은 공통점은 모두 공주, 임금님, 소녀와 같이 일반적인 명사를 제목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그런 일반적인 명사 앞에 특이한 수식어들이 붙어 있다는 거죠. 공주는 공주인데 인어다. 구두는 구두인데 빨간 구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에 꾸며주는 말을 붙여 내가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게 포인트로 보였어요. 이는 한국에서 영화 제목을 지을 때도 흔히 쓰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제는 사제인데 검은 사제다. 경찰은 경찰인데 청년 경찰이다. 추억은 추억인데 살인의 추억이다. 이런 식으로 역시나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과거부터 현대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비슷한 걸 보면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눈의 여왕이라는 제목만큼이나 이 동화의 큰 특징이 되는 것을 하나 고르자면 계절을 꼽을 수 있어요. 동화 속에서 카이는 눈에 섞인 거울 조각을 맞아 차갑게 변합니다. 그런 카이를 겨울만 존재하는 곳에 사는 눈의 여왕이 데려가죠. 한편 겔다는 카이를 찾는 모험 중에 한 노파를 만나 카이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아무 걱정 없이 잠시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 장소가 영원한 여름이 계속되는 정원이었다는 점이 카이와 비교됩니다. 그러다 둘이 다시 만나 마을로 돌아오면 겨울이었던 마을은 어느새 여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서 각 계절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비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은 차갑고 정없는 사람의 마음을, 여름은 걱정 없이 순수한 마음을, 영원히 한 계절만 계속되는 곳에서 카이와 게르다가 벗어나 계절이 변하는 마을로 돌아왔다는 결말은 사람에게 한 가지 마음만 계속될 수 없다는 걸 나타냅니다. 한 가지 계절만 계속되는 땅은 척박하듯 한 가지 마음만 가진 사람은 그 감정의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죠. 시간에 따라 계절의 변화가 찾아오듯 우리도 시간이 흐르며 여러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될 거예요. 그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험의 끝에 조금 성장한 채로 돌아온 게르다와 카이처럼 우리도 성장하는 것 뿐이니까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그 성장 끝에 웃으며 여름을 맞은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그 끝에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붉은 해가 세수하던 파란 바다 검게 물들고 구름 비바람 오가던 하얀 하늘 회색 물들고 맘속에 찾아온 어둠을 그대로 두고 밤을 덮은 차가운 그림자 마냥 어른들 이 녹아지면 조금 더 따뜻한 노래가 나올 텐데 어른들은 왜 그렇게 차가울까 차가울까요. Were they so cold? Were they so cold? 붉은 해가 세수하던 파란 바다 그 깊은
잎이 묻힌 옛 온기를 바라본다. Too late, get it out. 어른들 세상 주위도 풀렸으면 해. 얼었던 사랑이 이젠 주위로 흘렀으면 해. 맘속에 찾아온 어둠을 그대로 두고 밤을 덮은 차가운 그림자 마냥 어른들 이 녹아지면 조금 더 따뜻한 노래가 나올 텐데 어른들은 왜 그렇게 차가울까 차가울까 이 녹아지면 조금 더 따뜻한 노래가 나올 텐데 어른들은 왜 그렇게 차가울까요? War day so cold. War day so cold. 악동 뮤지션의 얼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동화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나니 어느덧 방송을 마칠 시간이네요. 우리 방송의 마지막 코너, 동화 선택.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보내주셨을지 기대되네요. 저번 주 우리가 읽었던 동화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였습니다. 동화 선택의 질문은 길을 가다 호랑이가 떡을 달라고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였는데요. 오늘도 한 분의 학우님이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학우님은 아주 현실적이네요. 경찰에 동물원을 탈출한 호랑이가 있다고 전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유로는 지금 호랑이가 길을 돌아다니는 건 동물원을 탈출한 거 아니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렇죠. 저희는 동화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현실에서 호랑이를 마주한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호랑이면 무서워서 바로 신고하겠지만 떡을 달라고 말하는 호랑이를 만나면 전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바로 도망칠 것 같아요. 굉장히 황당할 것 같거든요. 호랑이를 본 것도 놀라운데 말까지 하는 호랑이라니. 새가슴인 저는 무사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도 기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를 보내주신 학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끝나면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동아우리 게시글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음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긴장하며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방송을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기에 꼭 이야기를 보내주시는 학우분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는 정책토론의 휴방기간이라 한 주 건너 11월 28일 마지막 동화책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떤 동화로 이 방송을 마무리할지 꼭 들으러 와주세요. 이상으로 동화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지민, 진행의 이혜민이었습니다.